안녕하세요. 큰쌤 이대원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와 상호작용, 군집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개체군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죠? 개체군의 뭐 연령 분포라든지 또 뭐 배웠죠? 맞아. 개체군 내 상호작용, 뭐 텃세, 리더제, 순위제 이런 것들을 배워봤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군집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군집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먼저 군집이 뭐였죠? 그치?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정 지역에 다양한 개체군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걸 보고 군집이라고 했어요. 자, 군집에 있는 생물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이제 인트로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뭘까요? 개미예요, 개미. 이게 개미의 꽁무니, 배부분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어? 옆에 있는 열매랑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밀림개미야. 밀림개미인데 개미 선충이라고 하는 벌레에 감염됐어요. 그러면 이 개미 선충이 이 개미 배를 꽁무니를 이렇게 열매 모양으로 바꿔버린대. 그러면 이 열매 모양이 된 개미를 이 새가 열매인 줄 알고 먹어요. 그러면 개미 선충이 같이 먹히겠지? 그리고 이제 새가 날아다니다가 똥을 싸. 그러면 그 똥에서 나온 개미 선충이 다른 개미를 감염시키고, 그럼 그 개미가 다시 새한테 먹히고 다시 똥을 싸면 다른 개미한테 퍼지고,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요. 신기하죠? 감염되면 모양이 바뀌어서 새한테 잡아먹혀. 그래서 이 개미 선충이라는 애가 자신들이 널리 퍼지기 위한 방법으로 개미의 꽁무니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군집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고 이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군집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여기 이제 숲이 나와 있어요. 숲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다양한 군집, 개체군들이 모인 군집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뭐 나무들, 풀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뭐 호랑이, 사슴, 토끼, 매, 올빼미, 개구리, 쥐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다 보면 서로 영향을 끼친다 그랬지? 대표적으로 그치, 먹고 먹히는 관계가 생겨요. 그치? 호랑이가 토끼도 먹고 사슴도 먹고 뭐 뱀도 먹고 그럴 수 있겠죠? 사슴은 나무나 풀을 먹어요. 이런 식으로 군집으로 모여 있으면 생물들이 모여 있으면 다양한 관계가 생기는데 먹고 먹혀. 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일렬로 쭉 나타낸 거를 먹이 사슬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나무가 사슴에게 먹히고 사슴은 호랑이한테 먹힌다. 이게 이제 먹이 사슬이야. 그런데 생물들이 하나씩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다양한 것들을 먹어. 그래서 이 먹이 사슬들을 다 이렇게 나타내서 복잡하게 중첩돼서 나타내는 걸 보고 이런 그림을 보고 바로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하죠. 맞아요. 먹이 그물. 다양한 생물들이 먹고 먹혀요. 이 먹고 먹히는 관계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생태계에서 우리 소비자 1차, 2차,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이게 뭐냐면 풀을 먹는 생물들은 1차 소비자예요. 그리고 그 1차 소비자를 먹으면 2차 소비자야. 2차 소비자를 먹으면 3차 소비자, 3차 소비자를 먹으면 4차 소비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1, 2, 3차, 4차 이거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뭘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를 들자면 자, 호랑이가 풀을 먹은 사슴을 호랑이가 먹었어요. 그럼 호랑이는 지금 2차 소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봐요. 개구리가 메뚜기를 먹었어. 메뚜기는 풀을 먹으니까 1차 소비자지. 개구리는 메뚜기를 먹었으니까 2차 소비자예요. 그리고 이 개구리를 올빼미가 먹었어. 그러면 3차 소비자가 되겠지.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올빼미가 호랑이한테 잡혔어. 그래서 호랑이가 올빼미를 먹었어요. 그럼 이번에 이 호랑이는 4차 소비자야. 이런 식으로 어느 단계의 생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차수가 정해져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사람은 밥을 먹잖아요. 쌀을 먹잖아. 1차 소비자기도 하지만 소고기를 먹지. 2차 소비자기도 해요. 그런데 뭐 다른 육식 동물을 먹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참치 같은 거 먹잖아. 참치는 다른 물고기를 먹고 자라는 육식 어류예요.
그 물고기도 다른 물고기를 먹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뭐 4차, 5차, 6차까지 올라가는 그런 소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 차수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무한정 또 높이 올라가진 않아. 먹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군집을 이루면 다양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생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피식포식 소비자들 관계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 군집의 구조가 방금처럼 먹고 먹히는 다양한 넓이 퍼져 있는 생물들 간의 관계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층상 구조.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이제 높이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평면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나무들을 보면 되게 높이 자라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층이 나눠져요. 땅 속으로도 뿌리도 자라요. 그래서 자, 산림의 층상 구조 한번 봅시다. 지중층이 있어요. 지중층. 이건 뭐냐면 땅속, 땅속이 있고 선태층이라고 아주 얇은 바로 지표면, 그리고 그 위에 초본층, 풀이 자라는 곳, 그 위로 관목, 키 작은 나무, 아교목, 좀 키 큰데 엄청 크진 않은 나무들, 교목층, 굉장히 키가 큰 나무들, 이렇게 층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층이 나눠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빛 때문이야. 높으면 빛이 다 들어와요. 그치?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에가 빛이 가려버리잖아. 그래서 빛의 세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땅속으로는 빛이 거의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중층에는 부식질이 많아. 흙이죠, 흙. 부식질이 많고 두더지, 지렁이 같은 동물, 그리고 분해자인 균류, 세균류 이런 애들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이제 선태층, 여기에는 이제 이끼들이 선태야. 그래서 이끼들, 분해자, 균류, 그 소비자인 일부 곤충들이 여기 살고 있다. 그 위로 이제 초본층은 풀이 살고 있고 그 위로 이제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목, 아교목, 관목층, 초본층 이런 데는 물질 생산에 관여하는 이 생산자들, 식물들이 주로 살아서 광합성층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여기에 새들 그리고 곤충들이 살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층으로도 구조가 나눠지더라. 자, 그런데 이런 군집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어떤 애들이 살고 있느냐, 어떤 애들이 많이 살고 있느냐, 또 어떤 특별한 애들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우점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 우점종은 뭐냐면 선생님이 여기 우리 순천만 갈대밭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여기엔 뭐가 많이 자라고 있어? 그치? 갈대가 엄청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대밭 지역의 우점종은 갈대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가장 우세하게 많이 살고 있는 애, 이런 애를 보고 우리가 우점종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핵심종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핵심종은 뭐냐면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 그런데 그 일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애들을 보고 핵심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데 선생님이 비버를 가져와 봤어요. 왜냐하면 이 비버는 어떤 습성이 있지? 그치? 댐을 쌓아요. 주변에 나무를 쓰러뜨려서 이 강이나 호수 같은 강에 길게 댐을 쌓아서 물을 가둬. 깊은 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비버가 살고 있으면 댐이 만들어져. 환경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졸졸졸 흐르던 강이 넓은 호수 같은 형태로 변해. 그러면 거기 사는 생물들이 달라지겠죠. 이 지역에 사는 생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 그래서 얘가 핵심종이야. 아예 생태를 바꿔버려요. 또 어떤 애들이 핵심종이냐? 늑대, 이런 최상위 포식자들. 애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생물들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뭐가 살 수 있느냐 이런 게 결정이 돼.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 늑대와 사슴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늑대를 다 잡아버렸어. 그랬더니 사슴이 엄청 늘어나서 사슴이 온갖 풀과 나무를 다 뜯어먹어 버린 거야. 그래서 숲이 황폐해졌어요. 그러면 사슴도 못 살아. 거기 살고 있던 다른 생물들도 못 살아. 그래서 이 늑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생태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또 대표적인 예로 또 뭐가 있냐면 옐로우스톤 공원이라고 미국에 되게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에도 늑대가 사라졌었는데 늑대를 복원하니까 늑대로 인해서 사슴들이 이제 많이 잡아지고 숲이 다시 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다양한 생물들이 돌아오고 생물들이 많아지니까 또 그걸 먹고 자라는 그런 애들도 또 들어오고, 그래서 아주 풍부한 생태계가 됐더라. 그래서 이 최상위 포식자들, 얘네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뭐죠? 불가사리. 불가사리가 지금 뭐 먹고 있어? 이거 홍합 같은 거죠. 담치라고 하는 홍합 종류의 조개를 애들이 먹고 있어. 이게 왜 이 불가사리가 핵심종이 되냐면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런 실험을 했어. 홍합 같은 경우는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그 주변을 아주 빽빽하게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잘 못 살아. 얘네만 살아. 그랬는데 자, 여기 종수, 여기 어떤 애들이 살고 있느냐 이런 걸 봤어요. 자, 불가사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종수가 계속 15개, 20개 여러 종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 그랬는데 그 옆에 지역에 불가사리를 제거해 봤어요. 불가사리를 제거했더니 종수가 어떻게 돼? 슉 줄어가지고 뭐 한 종, 두 종, 세 종 정도밖에 안 산대. 이 불가사리가 조개를 지속적으로 먹어주니까 이 조개가 없는 지역에 다른 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불가사리가 없어지니까 그 지역을 이 조개들이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애들이 다 차지해버리니까 다른 애들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조개를 비롯한 한두 종 정도밖에 살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 애들을 핵심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표종이라는 애들도 있어요. 지표종. 이 지표종이란 건 뭐냐면 혹시 뭔지 아나요? 맹꽁이에요. 이게 환경에 되게 민감해서 환경이 오염된 곳은 살 수가 없대. 그래서 이 맹꽁이가 살고 있으면 그 지역의 환경이 아주 깨끗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알려주는 생물들. 오염되면 없어. 뭐 오염이 안 되면 있어. 혹은 따뜻하면 없어져. 추우면 있어. 뭐 이렇게 환경을 알려줄 수 있는 생물들을 보고 우리 지표종이라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지표종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 사진이 조금 흐리긴 한데 이게 뭐냐면 바위에 나무나 바위 같은 데 자라는 지으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으류들도 마찬가지로 대기오염에 되게 민감해. 그래서 대기가 오염된 곳에서는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얘들이 있다는 얘기는 이 지역의 공기오염 잘 되지 않은 깨끗한 곳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우점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딱 봐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생긴 방형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지역에 방형구를 설치를 해요. 여기 휙 던져요. 랜덤하게 위치를 선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크기는 조사 대상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풀밭을 조사할 때는 뭐 1m, 1m짜리에 10칸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하고 나무를 조사할 때는 뭐 10m, 10m짜리를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각각 이 위치에 나타나는 식물 종의 이름, 개체수, 피도를 기록해. 피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얼마만큼의 면적을 얘가 덮고 있느냐 하는 게 피도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각 식물 종의 밀도, 이 지역에 몇 개체나 살고 있느냐, 빈도, 방형구 이 칸 중에 몇 칸이 나타나느냐,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 피도, 얼마나 덮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서 중요도가 높은 애들, 이 점수가 높은 애들을 우점종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정 지역을 조사할 때는 방형구를 쓴다. 그래서 우점종을 정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밀도는 어떻게 구하고 피도는 어떻게 구해서 중요도 어떻게 계산하는 것까지는 선생님이 다루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준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오늘 군집에 대해서 배워봤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댓글로 뭘 달 거냐면 자, 아까 이 군집의 여러 생물들 중에 뭐 우점종, 핵심종, 그리고 지표종 이런 게 있었죠.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합니다. 자, 생태계, 그 지역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생물들. 수가 많지 않더라도 큰 영향을 끼치는 생물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댓글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